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튀어오른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미국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다시 뉴욕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매 판매도 증가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뉴욕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35%,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S&P 500이 마이너스 0.29%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2701, 겨우 2700을 버티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매섭게 나왔고 또 기관도 계속해서 물량보다는 매도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지수 방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7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2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도 1조 18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66.84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91%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5%가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한 후에 이제 개인 매수세 때문에 하락폭을 중간에 살짝 줄이기도 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낙폭이 계속 커지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강도를 좀 약화시키면서 그나마 이제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그 정도에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5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0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80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0.46포인트, 어제보다 0.8%나 또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그나마 만들어가던 모양이 오늘 하락으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오늘 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우리 선물 끝나고서 이제 이게 다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좀 충격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이제 다시 시장이 가려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늘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코스닥도 연 3거래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는 추세, 그러면서 추세가 조금 가라앉아서 밑에 꼬리는 있지만 내주에 반등다운 반등이 내주 초에 바로 있지 않으면 또다시 좀 횡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 오늘 계속 환율이 오르는데 1330원 50전, 그래서 어제보다 12원 90전이나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당연한 게 이제 달러가 강해졌죠.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오늘 이렇다 할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무려 5,093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555억, 현대차도 60억 이렇게 팔았고, 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억, 셀트리온 8억, 그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기대 때문에 상당히 올랐던 삼성물산이 1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107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451억을 매도를 했고, SDI도 할 거 없이 SDI, LG에너지솔루션 다 양매도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아,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HPSB 전부 팔았어요. 시중 상위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도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랑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오늘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은
아스콘, 우리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길 낼 때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열로 이렇게 롤링해서 길 덮잖아요. 그게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인데, 이게 어제 이제 그 제가 밤에 텔레그램으로 뉴스 보내드렸지만, 한 경제 매체가 이 SG, 예, 우리나라 이제 아스콘 회사죠. SG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근처에 아스콘 공장을 뭐 서너 개를 이렇게 인수를 해서 상반기부터 아스콘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달 초에 그 키우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쳐서 뭐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뭐 진짜 시장 되게 힘들 뻔했어요. 그나마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뭐 중소형 건설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에너지 뭐 이거는 이제 유가가 올라서 그렇죠. 뭐 그 재고가 줄고 원유 재고 러시아 피습 계속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스, 뭐 유류 유통, 정유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그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좀 특이하게 시장이었어요, 오늘 시장이.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SG, 그 아스콘 얘기가 없었으면 상당히 힘들 뻔했고, 결국은 우리 시장도 이제는 AI거나 밸류업이거나 뭐 이런 큰 축에 있는 것들이 안 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같은 이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급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조가 넘게 팔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항상 그 1조 넘게 뭔가가 움직여지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선물도 뭐 거의 1조 가까이 9,300억이나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예, 그렇게 돼서 그런데다가 이제 그 밸류업 때문에 급등했던 주식들 중에서 오늘은 상당 부분이 이직 그 매물이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그 AI 관련주처럼 이직 매물이 오늘 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개인들이 1조 넘게 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이 증가돼서 개인이 사서 주가가 받쳐지면 그게 뭐죠? 오래 못 버티죠. 오래 못 버티고 단기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 신용의 증가는 조금 깨름칙해요. 지금 34, 35 고객이익금 대비 이 정도 가고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이제 고객이익금 대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얘기 좀 해보죠. 근데 그 미국 시장도 그 우리 시장이랑 뭐 비슷해요. 이제 그 이슈만 다를 뿐이지. 미국 시장에서는 뭐 AI가 안 움직이면 이제 답이 없죠.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게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전부 장이 좀 좋은 분위기면은 전부 이제 AI 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나쁘면 이제 뭐 다 나쁘니까. 그런 거죠. 쏠림 현상이 이제, 미국도 심하게 요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CPI 발표됐을 때 사실 시장은 이게 다소 예측치보다 높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시장이 예상에 부합한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해서 애써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냥 뭐 CPI를 AI가 그냥 넘겨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에서 PPI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번에 좀 폭이 이제 거의 더블이잖아요, 예측에.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뭐 시장이 무릎이 무슨 무릎을 꿇냐. 뭐 그 정도 0.3% 부분으로 빠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뭐 퍼센테이지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수치 보여드렸지만 그런 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더 멀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뭐 어제 밤에 뉴욕 시장이 얼마 빠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이제 조금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뭐 이제 포스터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린 저희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리는 포스터 뭐 이게 그림은 우리 그리는 게 딱 두 개였죠. 때려잡자 김일성 그 방공 포스터 아니면 불조심 포스터 그거였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조심 할 때 우리 맨날 거기서 뭐 자나깨나 불조심 그 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제 이런 그 꺼진 불이 예, 이게 뭐 불씨가 남아갖고 다시 불이 확 붙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급작이 돼버렸어요. 어제 이제 그 PPI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이 이제 제대로 제압이 된 줄 알았죠. 근데 어제 다시 이제 그 예상이 빗나간 게 이제 두 배나 뛰면서 결국 이게 이제 불이 다시 붙은 이제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이제 그 이 물가를 구성하는 축 중에서 두 개의 축 중에서 하나인 이제 그 공급 물가, 상품 물가죠. 이거는 이제 잡혔다. 이거는 이제 잡혀갔다. 근데 이제 서비스하고 그 주거비만 잡으면 이제 된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번 주 CPI 그 발표 후에도 한층 이제 시장이 좀 공호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년 내에 몇 번을 금리를 인하할 거네, 뭐 언제부터 시작할 거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얘기가 뭐냐면 언제, 그 다음에 몇 번, 뭐 이런 거지, 뭐 금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파월 의장 얘기대로 서비스 부문하고 렌트비만 잡으면 되고 이런 공급물가 부분은 뭐 잡혔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공급물가가 또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냐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얘는 꼭 경기 침체라는 애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그 인플레이션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파월 의장도 이게 얘기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 파월 의장은 이게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몇 년 전인가요? 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또 한번 움직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뭐 그 얘기 입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괜히 자기가 해놓은 소리 때문에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제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요새 이제 이 총선 이렇게 막 하고 뭐 후보 뭐 됐다가 뭐 다시 뭐 잘리고 막 이러면서 보면 이게 정말 입조심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이거 시황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각종 이제 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막 줄을 이어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이
웃었다 울었다 이제 막 그런 이제 반응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뉴욕 시장이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멀어진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금리 인하 얘기를 뭐 꿈도 못 꿔요. 올리도 못 올렸으니까 진짜 우리 걱정이에요. 그거. 근데 이제 뭐 그런 걱정이야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첫째 이런 거예요. 난 장기 투자 안 하면 안 한다. 난 주식 한 번 사면 2, 3년, 미니멈 2, 3년 끌고 간다. 뭐, 그러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움직일수록 손해나니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조금씩 수익을 내서 그걸 모아가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가죠. 보통, 사서 뭐, 한 달쯤, 평균 그 정도 되시나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팔고, 뭐, 또, 옮기고 그러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매매 원칙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를 보고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다음번 수치가 나올 때 그 수치가 좋을지 나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현상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감기 걸려서, 막 병원에 가면 막 머리 아프고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대증적 요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 콧물 안 나오고 재채기 안 나고, 이거 페인 없어지게, 뭐, 그런 처방을 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대증적 처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막 변동성이 심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이 주식을 얼마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건 말했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매수할 때 예상한 것처럼 갈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급선이 이게 좀 죽으려고 그러면 이건 팔아야 되고, 이익이 적더라도 팔아서 이익 실현해서 챙겨놓고,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매수 시그널 나오면, 그러면 또 이제 들어갔다가 또 짧게 해서 또 죽으면 얼른 팔고,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드렸던 3년 고개 전략이죠.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20번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년을 더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방법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핫 이슈인 AI나 밸류업의 그 대상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락을 해요.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탁 꺾여서 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 중에서도 10일 이평이 살아있는데 우상향으로 아직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이평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이익 실현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10일이 2주간의 문제잖아요. 2주간의 평균인데 급등해서 오른 게 꺾이면서 급락을 하면 이게 미처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뭐 살아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일단 이익이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일부 좀 이익 실현해서 챙겨놓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우하향하는 속도보다 일봉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손질을 그러니까 11 이평을 깼을 때 11 이평이 아직도 우상향이라고 그러고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동시에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매매 원칙상에서 말하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선 이제 뭐 5월에 있을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할 건데, 그러니까 매매 원칙의 메인 원칙하고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또 뭐 이러다가 또 이제 월요일날 올랐다가 또 그 이틀 가다가 또 빠졌다. 이게 이제 변동성 시장이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제가 쓸 곤생에 더 웨이 위워, 예, 글자 그대로 추워,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1973년도 저 대학 때 바바라 스트라젠트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불어보니까 되게 단조로운데 이쁘긴 하더군요. 예, 이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참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녹음한 건 아니라 얼마 전에 녹음을 했는데 꼭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간 추억들은 다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는 아프고 막 이런 추억도 지나면 다 이뻐요. 근데 이 주식 투자는 안 그래요. 주식 투자는 진짜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과거의 흔적들, 추억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기를 해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랑했다가 헤어진 추억은 내가 왜 그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나 이러고 뭐 연구에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있는 추억은 이거는 꼭 복귀를 해서 짚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경험이 누적되죠. 저는 이제 4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많이 누적되면 그냥 그것도 또 하나의 시장 보는 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했는데 어쨌든 간 뭐 주식 말고 이쁜 추억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런 추억만 생각하시면서 이거 보니까 뭐 따뜻한 커피도 괜찮고 와인 한 잔 놓고도 괜찮고 노래 짧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면서 주말에는 좀 리프레시하게 좀 그렇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잠깐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